그간요, 여야는 사실상 당 내부의 어떤 사정들을 위해서 교과서 문제를 이용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서정연은 당 내부의 이 주류 비주류 간의 혁신 위에 각종 안들에 대한 관철 문제, 공천 문제를 위기 때문에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주류인 친노 문재인 대표가 강경투쟁을 해왔고,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교과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굉장히 내분이 심했습니다. 그 내분은 뭔가 하면 내년 공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9월 28일 날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체한 형태의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가 비롯됐죠. 그러면서 친박과 비박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공천 룰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걸로 수렴이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공천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또 우선 추천 지역, 즉 한마디로 이 전략 공천과 유사한 우선 추천 지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우선 추천 지역을 하려면 현역 의원들 중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컷오프, 즉 잘라내는 의정활동이 미비했다 해서 잘라내는 비율을 20%나 30% 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싸움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진영은 황진아 새누리 사무총장을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하자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박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추천 지역, 즉 전략 공천을 일부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 간의 비율을 5대5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물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 세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이런 말들도 나돌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진아 특별기구 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여전히 친박은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당원하고 국민을 각각 50% 50%로 하자라는 부분을 지금 이 김무성 대표 진영은 반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 진영은 조기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켜서 선대위 위원 안에 김무성 대표도 원오버된, 즉 여러 위원들 중에 한 명의 지위로 격화시켜서 공천은 김무성 대표가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공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처리해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도 내달 초에 예산 처리가 끝나는 대로 국회로 들어오고, 앞에서 말씀드린 친박 출신 장관, 즉 비중이 높은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당내로 돌아와서 김무성 대표 진영과 이런 룰 싸움을 주도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전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비대위가 친박 진영의 뜻대로 이렇게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가 확실하게 출범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마 총선 전체를 자기가 관장해 가려고 할 겁니다. 일부 친박 진영이 요구하는 우선 추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양보하는 부분은 있더라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은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공천과 관련되는 권한을 놓아서는 본인이 아마 대선 후보나 자기 권력에 관한 부분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도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내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새정연 새누리 모두 다 한마디로 교과서라는 문제 앞에서 내분을 갖다가 덮어왔는데, 이제 새정연이 원내로 회귀한 이상 그런 내분이 다시 발생하는 양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주로 친일 문제를 가지고
보수와 여권 세력을 공격해온 대표적인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을, 여기에는 한 4,300여 명의 인사들이 친일 인사로 올라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가 인물로 보면 좀 의외 인물도 있는데요. 장지영 같이 그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야 방승대국이라는 글을 써서 개탄을 했던 그런 어떤 언론인도 들어있고요. 백승엽, 정일권 등 이 6.25 전쟁의 영웅이자 제3공화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도 들어있고, 또 다른 친일 논란이 있었던 여운형 등 좌파 진영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은 또 대부분 여기 친일 인명사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등 이런 건국과 성장 개발 시대의 영웅들을 친일 반역자로 매도했던 단체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이 51개 교회 그 사전이 없으니까 거기에도 다 배치하자고 지금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이번에 1억 6천만 원을 할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 인명사전은 발간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공정성이 논란이 되어 왔던, 한마디로 좌파의 시각에서 멋들어 본 친일 인명사전입니다. 즉 좌파 측의 인사들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우파 측의 보수 측의 인사들 중에서 친일과 관련돼서 약간의 트집이라도 잡을 수 있는 인물들은 죄다 검증되지 않은 어떤 역사적 사실까지도 포함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친일 인명사전 제작에 8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일 인명사전을 학교에 배치하겠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합의되지 않은 어떤 과거의 역사를 멋대로 기술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친일 인명사전 또한 합의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멋들어 쓴 책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서 역사를 갖다가 비하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 등 야권은 여전히 1919년이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그 해가 헌법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건국일이고, 48년 8월 15일 즉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그날은 건국절이 아니다. 즉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은 남에도 정부가 있었고 북에도 정부가 있었는데 남측의 한 척의 정부의 출범일을 건국일로 기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극히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지적할 만한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2건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1998년이 50주년이었습니다. 건국. 그래서 그때 1998년 집권하고 첫 8월 15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건국 50주년 행사라고 하면서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다 그 하부 조직을 두는 양상으로 가면서 다시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알려봤습니다. 자, 그때 제2건국위원회를 건국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48년에서 50년이 지난 98년이 제2건국이다. 그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때는 48년이 건국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제 와가지고는 또 48년 건국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권은요. 박지원 의원은 IMF로 하도 침체가 되어서 사회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 제2건국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행정조직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온갖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또 민간 출신을 공무원으로 뽑고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사회 분위기를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주도했습니다. 그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야권이 1919년을 임시정부를 마치 건국이고 48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를 지금 야권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한 세력들이 죄다 친일이고 부역한 사람들. 우리는 항일투쟁을 했던 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도 있었고 우도 있었던 즉 공산주의자와 좌파들까지도 포함한 그 세력들을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우기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사무실 한 칸 얻어가지고 자 우리 정부 건국했다라는 상징적인 부분을요. 우리는 상징적인 거는 상징적인 걸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런 정통성을 개성했다라고 이렇게 헌법 정신에도 남겨놓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죠. 국민 누구가 그때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투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지식인과 사회지도청 몇 사람이 몰려가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건국이라고 굳이 우기면서 가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즉 남과 북이 같이 정부를 출범시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 그 말은 공산주의에 먹혀서 출범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래도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옳다는 말입니까? 저는요, 야권이 결국 이 친일 논란을 끌고 가면 항상 이겨왔고 항상 정통성이 있었고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기나긴 한마디로 친일 메카시즘을 끊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